김포 한강신도시총연합회가 오는 주말 김포도시철도 개통 지연을 규탄하는 시민 집회를 또 한 차례 열기로 했습니다. 지난주 상인들 중심으로 시작된 인천 지역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인천 지역 각계각층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노점상 연합과 인천시의회도 동참했습니다. 부천시 행정이 자체 점검 결과 민선 7기의 공약 이행률이 38.7%라고 밝혔습니다. 여름철 에어컨 실외기 화재와 살충제 등 가연성 제품 화재가 늘고 있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전국적으로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규탄과 불매 운동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우리 지역 인천은 어떤 상황인지 확인해봤습니다. 김진재 기자입니다. 인천시 부평구의 한 거리. 노점상 한편에 일본의 수출 규제를 규탄하는 내용의 현수막이 붙어 있습니다. 또 다른 노점상 역시 같은 내용의 현수막이 눈에 띕니다. 이렇게 현수막이 붙은 노점상은 부평구에만 10여 곳. 노점상인들은 일본이 수출을 규제하는 상황에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찾다가 현수막을 붙이게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저희는 정치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일본이 너무 한다고 생각하고요. 작게나마 저희 국민들이 이런 불매운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한 1000개 정도로 확산돼 나갈 것입니다. 지역 상인들뿐 아니라 인천시의회도 일본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인천시의회는 다음 달 열리는 임시회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를 규탄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할 계획. 특히 일부 의원들은 일본 제품 불매 캠페인과 서명운동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제보복 측면에서 규탄 대회를 저희가 37명 시의원들이 다 모여서 하기로 했고요. 8월 27일 날 저희가 임시회가 시작하는데요. 그때 결의안도 제가 낼 생각입니다. 인천 시민들도 일본의 보복 규제를 지적하며 자발적으로 불매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상황. 지난 23일에는 한 유튜버가 인천시 구월동에서 일본 브랜드의 자동차를 불태우기도 했습니다. 일본에 대한 규탄과 불매 움직임이 지역 각계각층으로 확산되면서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전국 곳곳이 때 아닌 매미나방 공습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재난 영화급이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나방이 어느 정도로 많길래 이런 말이 나오는지 이지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차장 한쪽 구석이 매미나방으로 뒤덮였습니다. 전신주에도 덕지덕지. 가로등은 아예 매미나방 기둥이 됐고 벽면도 나방떼가 점령했습니다. 이달 초 충북 단양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아프리카와 중국을 거쳐 지난달 남부지방에 상륙한 매미나방은 북쪽을 향해 날아오고 있습니다. 경기 북부의 한 공원, 가로등 아래 매미나방 사체가 우수수 떨어져 있습니다. 때 아닌 매미나방 공습에 전국 곳곳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매미나방은 최고 4.5cm 크기로 엄지손가락만한 길이입니다. 7, 8월 중 단 일주일간 살았다가 알 300여 개를 낳고 죽는데 문제는 이 매미나방이 알레르기와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는 동나방이라는 것입니다. 이달 초 매미나방떼가 몰려든 한 아파트. 벽면에 손가락만한 노란 것들이 더덕더덕 붙어 있습니다. 매미나방 알집입니다. 최근 비가 내리면서 매미나방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나방이 낳아둔 알인데요. 이 아파트에도 벽면에 알집이 덕지덕지 붙어 있습니다. 한 알집에서 300마리가 부화한다고 생각하면 사실 그 양을 따지면 엄청난 거죠. 전문가들은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의 기후 조건이 매미나방이 살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올 겨울은 또 유난히 따뜻했습니다. 따뜻했던 기온이 겨울 동안에 알 상태로 매미나방이 잘 생존할 수 있는 조건. 그다음에 요즘에 이제 봄철부터 지금까지 간간히 비들이 잘 내림으로써 이제 좋은 습도 조건.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매미나방의 개체수가 증가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지자체에선 방제단을 꾸려 매미나방과의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도심 곳곳에 붙어있는 알집을 떼어냅니다. 유충이 부화하는 시기인 내년 4월 전까지 이 알집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 4월 한 중순쯤에 이게 이제 그 알이 부화를 합니다. 그래서 그 알 부화를 최대한 막기 위해서 지금 역점적으로 알집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 겨울에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온화한 날씨가 계속되면 매미나방의 공습은 내년에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훈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여름철 에어컨과 자동차 등에서는 과열이나 전기적 요인으로 인한 화재가 유난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때 대처를 하지 못하면 큰 불로 번지기 쉽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정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천 송도의 한 고층 아파트에서 실외기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소방차가 연신 물을 뿌려보지만 역부족입니다. 다세대 주택도 예외는 아닙니다. 장시간 에어컨을 가동하면서 실외기에서 불이 나 대형 화재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인천 부평 지역의 한 상가. 한쪽 벽면에 에어컨 실외기들이 빼곡하게 들어차 있습니다. 음식점이 밀집된 골목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실외기는 생활 쓰레기 옆에 아무렇게나 설치돼 있고 옆으로는 도시가스관까지 지나고 있습니다. 에어컨 실외기에서 내뿜는 열기에 숨이 막힐 정도입니다. 실외기가 이렇게 한 곳에 몰려 있을 경우 화재가 발생했을 때 자칫 큰 불로 번질 수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발생한 에어컨 등 냉방시설과 관련된 화재는 모두 690여 건으로 이 가운데 3분의 1가량이 실외기에서 시작됐습니다. 원인은 먼지나 노후로 인한 합선 등 정기적 요인이 대부분입니다. 건물 사이에 실외기가 모여있는 상가 건물 등 통풍이 잘 안 되는 곳에서 자주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려면 통풍이 잘 되는 곳에 실외기를 설치하거나 실외기 주변이나 필터를 주기적으로 청소해야겠습니다. 또한 노후된 실외기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점검받는 것도. 여름철에는 모기나 벌레를 잡는 가연성 살충제 역시 위험합니다. 살충제를 뿌린 후 곧장 전기 제품이나 라이터를 켰을 때 순식간에 불이 옮겨 붙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땡볕 아래 차 내부에 스프레이 등을 오래 둘 경우에도 과열돼 폭발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무더운 여름철, 일상 속 화재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아입니다. 오는 주말 김포에서 도시철도 개통 지연을 규탄하는 시민 집회가 또 한 차례 열릴 예정입니다. 한강신도시 총연합회는 오는 27일 토요일 오후 5시 김포 사후문화체육광장에서 도시철도 개통 지연에 반발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주최 측은 이번 집회에서 도시철도 개통 지연을 규탄하는 3차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 시민 자유 발언 때나 개통 기원식, 김포시와 국토부에 대한 화형식 퍼포먼스도 이어갈 예정입니다. 김포와 서울을 오가는 광역급행 M버스 노선이 기존 2개 노선에서 3개 노선으로 늘어납니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는 김포 장기본동과 운양역을 지나 서울 당산역, 여의도 환승센터로 향하는 M버스 운송사업자로 김포의 한 운수업체를 선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포시는 차량 제작 주문과 회차지 준비가 끝나는 올해 하반기 해당 노선 운행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한편 김포시는 3개 노선 외에도 향후 원도심과 신도시에 각각 한 대씩 M버스 신설 노선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그런가 하면 김포 골드밸리 산업단지와 서울을 오가는 신규 광역버스 노선 추진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포시는 김포 골드밸리와 서울 당산역을 오가는 신규 광역버스 노선 10대에 대해 지난 19일 서울시와 협의를 마쳤습니다. 김포시는 차량 제작과 함께 버스 기사 확충을 마무리하는 대로 해당 노선 운행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부천시 자체 점검 결과 민선 7기의 공약 이행률은 38.7%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천시는 지난 23일 민선 7기 출범 1년을 맞아 공약 추진 상황을 점검했는데요. 77개 공약 중 부천 지역 화폐 발행과 2019년 생활임금 만원 달성 등 6개 사업이 완료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67개 사업은 정상 추진 중이며 4개 사업은 장기 추진 사업으로 분석됐습니다. 부천시는 사업 추진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공약 사업이 임기 내 완료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도로에 정차된 덤프트럭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지난 23일 오후 7시 30분쯤 부천시 중동의 한 도로에 정차돼 있던 25톤 덤프트럭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했는데요.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차량 운전자는 운전 중 엔진룸에서 타는 냄새와 연기가 발생해 차량을 세우고 자체 진화를 시도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24일 오전 5시쯤 인천시 계양구 작전동의 한 교차로에서 SUV 승용차 2대가 충돌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1차 사고가 난 SUV 승용차는 이어 중앙선을 넘어 신호대기 중이던 택시와 승합차를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SUV 승용차 운전자 62살 A씨와 택시 승객 2명이 다쳐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두 승용차 운전자의 과속과 신호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천과 김포 지역 시민 기자들과 지역 소식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누구나 미디어 협동조합 임미나 김성민 기자 나왔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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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김포 이야기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포시에서 특별한 대회가 열렸다고요? 네, 지난 13일 김포 최초로 2019년 청소년 소셜 아이디어 경진대회가 김포 아트센터 다목적 홀에서 열렸습니다. 소셜 아이디어 경진대회는 2019 김포시 평화담은 혁신교육지구 교육사업인 사회적 경제 협동조합 창업교실 프로그램을 이수한 김포시 관내 8개 고등학교 학생들이 지난 5월부터 준비한 프로그램들을 발표하는 자리였는데요. 발표한 팀은 모두 12팀이었고요. 70여 명의 청소년이 참여했습니다. 참여한 학생들의 인터뷰를 보시죠. 저희 학교가 문과학교예요. 그래서 경영, 경제 쪽을 생각하는 친구들도 많고, 그리고 저도 솔직히 꿈이 없기 때문에 경영, 경제에 대해서 좀 공부해보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그 기업을 만들 수 있고 이런 계획을 짤 수 있으면 전문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들어서 좋은 경험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사회적 경제에 대한 개념을 배웠고, 그 다음에 그 협동조합에 대한 개념으로 협동조합이 어떻게 기업을 형성하고 그걸 어떻게 운영을 해가는지 배움으로써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길을 정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대회를 하면서 다른 팀들을 좀 많이 얕봤었는데 그 팀들도 많은 좋은 아이디어가 있고 그 팀들한테 많은 것을 배워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앞서 본 친구들이 혁신교육지구 교육사업에 참여했던 분들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내용의 사업인가요? 네, 지난 2018년 7월 정부의 사회적 경제 인재 양성 종합 계획이 발표된 후에 사회적 경제에 대한 관심이 청소년들과 청년들에게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은 김포시 사회적경제연대 사회적협동조합이 주관하고 사회적 기업 어웨이크, 청년공공연구소, 미디어 솜씨 등 청년 사회적 기업가들이 교육을 담당했습니다. 청소년에게 사회적 경제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고 이에 대한 이해를 높여 김포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프로그램을 준비하는데 그 과정 그리고 기간도 만만치 않았을 것 같은데요.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번 대회를 70여 명의 청소년들이 지난 5월부터 교육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이해부터 사회적 가치 실현, 사회적 문제인식, 해결 방안 모색,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 찾기 등 다양한 내용들을 심도 있게 다뤘습니다. 네, 이번 대회가 기존의 대회와는 다른 점이 있다고 하던데요. 먼저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 이번 프로그램은 사회적 경제를 기반으로 하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이 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갖고 그리고 또 상생과 나눔의 가치에 중점을 두고 소셜 아이디어를 찾아간다는 점에서 기존의 창업 경진 대회와는 차별화된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활동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건가요? 네, 2학기에는 사회적 경제 인턴십 체험을 통해 현장에 나가 사회적 경제를 직접 경험해보는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고요. 또 이후에는 아이디어에만 그치지 않고 그 아이디어를 직접 실현해서 창업까지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성민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앞으로도 다양한 김포 소식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번에는 부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민아 기자, 오늘은 부천 노동영화제 소식 들고 오셨다고요? 네.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원미동 문화공간 삐지트에 부천 노동영화제 준비위원회 회의가 있어가지고 제가 얘기를 좀 살짝 들어봤습니다. 네, 부천 노동영화제가 올해로 벌써 6회째를 맞이했다고 들었는데요. 부천 노동영화제는 어떤 영화제인가요? 네. 부천 노동영화제는 부천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를 포함한 9개 단체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영화제인데요. 2014년 1회를 시작으로 해서 매년 개최되고 있습니다. 올해 영화제는 노동 플러스라는 주제로 11월 11일부터 17일까지 7일간 진행된다고 하네요. 네, 노동 플러스라는 이름이 기억에 남는데 이 플러스의 의미가 뭔가요? 네. 우리가 단순히 이제 노동을 생각할 때 그냥 일하는 것, 돈을 벌기 일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주민의 노동, 청년과 노동, 청소년과 노동 등 우리가 미처 인식하지 못했던 다양한 노동의 형태를 상상해보자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관련된 인터뷰를 좀 보시겠습니다. 노동영화제는 처음에
노동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는 작은 프로그램으로 시작이 됐었고요. 올해는 9개 단체가 함께 모여서 부천시 내 각자의 9개 공간에서 나눠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노동과 관련된 울림을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영화들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올해가 벌써 제6회 노동영화제예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부천 지역의 곳곳에서 영화를 하니까 함께 참여해주세요. 네, 이 영화제를 공동 주최하는 단체가 아까 9개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어떤 단체들이 참여를 하고 있나요? 네, 제가 9개를 하나하나 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네. 먼저 저희 원미동 미디어 문화공간 삐지트가 있고요. 춘희동의 공간 옴팡, 그다음에 역곡동의 뜰안의 작은 나무 도서관, 그리고 도당동의 아시아 인권문화연대, 송내동 마을협동조합 소란, 예. 그리고 평화미래 플랫폼 파란, 민주노동 부천 시흥 김포지구, 부천시 노동복지회관, 부천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가 함께 하는 거고요. 이 각 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공간이 상영관이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 삐지트에서는 어떤 영화가 상영됐나요? 네, 저희가 작년에 상영한 영화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변규리 감독의 다큐멘터리 플레이온이라는 것을 이제 상영을 했었습니다. 내용은요, SK 브로드밴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마을 미디어로 제작하는 과정을 담은 영화인데요. 네. 변규리 감독님이 직접 삐지트에 오셔가지고 관객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도 가지기도 했었습니다. 네, 이 삐지트랑 잘 어울리는 영화를 상영하셨네요. 네. 이제 공간마다 어떤 영화를 상영하는지 보는 재미도 되게 쏠쏠하실 것 같은데요. 영화를 보면 그 공간의 특성도 읽어내실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프로그램이 확정이 되면 다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영화제 하면은 개막식이 떠오르잖아요. 이번 영화제도 개막식이 있었나요? 개막식을 두 분이 오신다고 하면 제가 레드카펫을 쫙 깔아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말씀만으로도 감사하고요. 다음 우리 지역 소식들도 기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소화전 등 소방시설 주변에 주정차할 경우 과태료와 범칙금이 부과되는데요. 오는 8월부터 이 범칙금이 상향됩니다. 승용차를 소화전 등 소방시설 주변에 주정차할 경우 현재 과태료는 4만 원 부과되는데요. 8월부터는 8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승합차 과태료는 기존 5만 원에서 9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부평소방서 관계자는 화재 발생 시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은 김포 한 농협의 직원이 시민경찰 표창을 받았습니다. 김포경찰서는 24일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는 데 기여한 신김포농협 직원 A씨를 우리 동네 시민경찰로 선정하고 표창장을 전달했습니다. A씨는 지난 10일 현금 1,000만 원을 인출하는 고객의 행동을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해 보이스피싱 인출책을 검거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김포시가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 종합대상을 수상했습니다.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 주관하는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경영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제정됐습니다. 올해 수상자는 1, 2차 서류 심사와 시민, 공직자 설문을 거쳐 선정됐으며 김포시는 지방자치단체 기관 부문에서 대구 달성군, 전남 완도군과 함께 종합대상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수요일부터 시작된 비가 일요일 오전까지 내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덕분에 무더위는 잠시 주춤하겠는데요. 이번 장맛비는 대기가 불안정한 상태에서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하며 요란하게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또 시간당 50mm 이상의 강한 비가 집중적으로 내릴 것으로 예보돼 있으니까요. 시설물 관리 잘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주간 날씨 볼까요? 장맛비가 3, 4일 꾸준히 이어지면서 곳에 따라 400mm 이상의 비가 내리는 곳들도 있겠습니다. 장마 전선의 이동 상황에 따라 우리 지역에도 많은 비가 올 수 있으니까요. 산사태나 축대 붕괴, 저지대 침수 등에 주의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전국 날씨 보시죠. 수도권과 중부,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장마 전선의 영향을 많이 받겠습니다. 경남과 제주 등 일부 남부 지방에서도 비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